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저온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현장에선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내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가족과 동료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냉동창고, 창고 입구 이곳저곳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불에 탄 구조물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마무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 완도군 구내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창고 내부에 진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은 출동 이후 약 40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와 11시 20분쯤 건물 입구에서 불과 3m, 5m 떨어진 지점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소방대원 2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이 훈련할 때 그때 자체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짜 흠잡을 데 없었던 소방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숨진 박승원 소방위는 3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노태영 소방사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밀폐된 작업 환경을 지목합니다. 냉동창고처럼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기체가 내부에 쌓였다가 불씨를 만나면 순식간에 폭발로 이어져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바닥에 깔린 에폭시, 즉 콘크리트 보호용 합성 수지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 작업을 하다 불이 붙었고 이후 에폭시와 우레탄에서 나온 유증기가 천장에 쌓여 화염이 커지는 바람에 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진압 조치 대신 로봇 등 체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방 작전에 있어서 내부에 탈출에 실패한 요 구조자가 없다면 무리한 소방관 진입 작전은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로봇이나 무인 방수 차량을 이용해서 진화하는 이런 체계 개선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숨진 소방관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순직 소방관들을 도지사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가 절반 이상 확정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결선 투표가 남아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경선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2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목포 강성휘, 광양 정인화, 고흥 공영민, 강진 차영수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진도 이재각, 영암 우승희, 해남 명형관, 신안 박우량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후보로 결선을 치르는 곳도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손은모 오학은 예비후보가, 장흥에서는 곽태수 김성 예비후보가 최종 공천권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5인 이상 예비후보가 경쟁했던 지역에서는 본경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여수에서는 김영규, 백인숙, 서영학, 정기명 예비후보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무안에서는 김산, 나광국, 이혜자, 최옥수 예비후보, 완도에서는 신희준, 우홍섭, 지영배 예비후보가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여수와 무안, 완도의 경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가려집니다.
순천과 장흥의 결선, 무안과 완도 지역 본경선은 14일부터 15일까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16일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의 경우 민주당의 경선 방식 재논의 후 본경선 일정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12일 시작돼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 결선에 오른 민형배, 김영록 두 후보의 결선 투표를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1일차에는 온라인 투표, 2일차에는 강제 자동응답 시스템, 3일차에는 강제와 자발적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여론조사는 이틀 동안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전남 광주 9만여 명의 안심번호를 확보해 이 가운데 3,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합니다. 경선 결과는 14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이후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가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교통체계 옳다 구축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민 후보는 12일 정책 자료를 통해 전남 광주는 행정통합을 넘어 시민 일상이 연결되는 도시로 가야 한다며 AI가 이동 수요를 분석해 교통이 먼저 움직이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옳다는 27개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버스를 비롯한 광역교통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으로 이용자 이동 경로를 자동 설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무상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섬과 농어촌 지역에는 호출형 교통을 연계한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가 취임 직후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월 1일 취임 직후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중동발 위기로 전남 광주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재정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영세 음식점에는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모든 시민이 경제적 안정을 되찾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지역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 여수시장 예비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규 예비후보는 13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출과 관련해 특정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명부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고 해당 후보의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영학 예비후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명부 유출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김 예비후보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허위 사실로 보이는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연 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음모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됐던 여수시장 후보 본경선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당원 명부 유출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13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불참에 대해 사과하며 탈당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조만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성휘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목포시 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확정한 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공공의료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병행돼야 하고 목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신설은 단순한 진료 확대 차원이 아니라 목포의과대학과 부속 수련병원 유치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필수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도시가 결국 인구를 지키고 미래를 만드는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로등을 탄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위기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고하대로와 백년대로, 영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30곳을 대상으로 위기 단계별 가로등 격등제를 차등 적용하고 다만 시민 안전을 고려해 사고 다발 지역과 이면도로 등 안전 취약 구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가로등은 경계 단계를 기준으로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6시간 동안 격차를 두고 점등하고 경관 조명은 밤 9시에 소등하며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격등 시간은 8시간으로 확대, 경관 조명은 전면 소등할 예정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50여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증개축 위반이 27건, 무등록 운항이 13건, 과정 및 과승 8건 등으로 집계된 가운데 불법 증개축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은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 행위를 중점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해남군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매각하면 땅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18살부터 45살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제곱미터당 240원, 최대 5,000제곱미터까지 최대 3년 동안 연간 120만 원 한도 안에서 토지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사업은 다음 달 29일까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공식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암군이 최근 잦은 비로 배 흑성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과수농가의 철저한 방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는 배 흑성병의 경우 잎과 줄기, 과실에 검은 반점을 형성해 품질이 떨어지고 주로 4월 하순 이후에 피해가 집중되지만 올해는 개화기부터 비가 자주 내려 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술센터는 비가 오기 전에는 보호성 살균제, 비가 그친 뒤에는 침투성 살균제를 사용하고 병든 잎과 과실은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순천시가 4월을 맞아 도요새와 농개를 주제로 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순천만 봄을 만나다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치유와 해설, 별빛 체험, 문화체험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순천만의 봄 생태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10,000km를 이동하는 도요 물대새와 갯벌 생명 농개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탐조와 명상을 결합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여수시가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에서 2부제로 확대 시행합니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순 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순 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는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버스를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충하고 운행 횟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남 창녕의 낙동강변이 봄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유채꽃이 피어나며 장관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축제도 시작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푸른 물줄기를 따라 일렁이는 노란 물결. 봄바람에 몸을 맡긴 유채꽃은 마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평범했던 강변이 어느새 봄을 먼저 알리는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창녕 남지읍 낙동강 유채단지. 축구장 150개 규모 약 110만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단일 유채꽃 군락지입니다. 지난해 10월 파종 후 겨울 가뭄과 추위에 동해와 성장 지연도 겪었지만 결국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창녕 낙동강변에선 유채꽃 축제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개화율은 60% 수준. 경남 도민체전을 고려해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축제를 열었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축제 기간 80%가 넘는 개화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거의 한 3번째 온 것 같은데 유채꽃 하면 여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벚꽃 다음에 또 피는 이쁜 꽃이 유채꽃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유채꽃 봐서 너무 좋고 노랗게 너무 잘 핀 것 같고 봄이 온 것 같고 좋네요. 지난해 130만 명이 찾으며 국내 대표 봄꽃 축제로 자리 잡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 나흘간 열리는 축제는 대형 포토존과 다양한 공연, 지역 농특산물 먹거리가 더해져 또 다른 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유채 사이 색색의 튤립으로 피어낸 한반도와 태극기의 모습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이곳 유채는 축제가 끝난 뒤에도 4월 말까지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게 됩니다. 올해는 축제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여 불꽃놀이 및 동춘 서커스 공연과 체험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절정을 향해 가는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바다. 짧지만 가장 눈부신 계절의 순간이 유채와 함께 창녕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천년고찰 개심사와 한우 목장기를 품고 있는 서산시가 봄꽃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벚꽃이 피어나면서 봄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 위로 분홍빛 벚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습니다. 서산의 알프스로 불리는 한우 목장입니다. 탁 트인 초원 위로 봄 기운이 더해지며 한층 여유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곳 한우 목장길은 그동안 방역 문제로 출입이 제한됐었는데요. 2024년 일부 구간이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 명소로 입소문이 퍼지며 전국 각지에서 한우 목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목장길이라는 데가 딱 눈에 띄길래 지금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여기는 돌아봤는데 굉장히 관광객도 많고 아주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해미천을 따라 연분홍 꽃잎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는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천변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나무 아래 멈춰서 활짝 핀 벚꽃을 눈에 담습니다. 해미천은 도심 속 완연한 봄 기운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지금 한사해가지고 날씨랑 너무 화창하니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잘 보고 있어요. 인근에는 천년고찰 개심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제 의자왕 때 창건된 개심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벚꽃이 진 뒤에도 4월 중순부터는 청벚꽃이 피면서 늦은 봄까지 꽃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서산이 벚꽃으로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산을 찾아 여유로운 봄을 즐기시고 가족, 연인과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산 한우목장과 해미천, 천년고찰 개심사까지 서산시가 봄꽃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